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인사드렸던 제주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의 강영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오게 된 거는요, 이제 뜨거운 여름도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야외로 다닐 텐데요, 산도 가고 들도 가고 하실 텐데, 그럴 때 상처가 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앞에 나왔습니다. 돌덩이가 있는 곳을 가다 넘어지거나 이러면 그 위에 부딪히면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찢긴 상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상처가 나는데, 이럴 때 이제 많이 걱정이 앞서시죠. 먼저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되면 주변에 이물질도 달라붙고 상처가 이렇게 열리면서 안에 우리 조직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조직이 잘 치료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회복하기 위한 세포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염증 물질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포를 구성하기 위해서 세포들이 막 이동을 해옵니다. 이것들을 잘 도와줘야 우리가 후유증이 없이, 그리고 흉터가 되도록이면 적게 남을 수 있는 상처 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처에 이제 스크래치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찰과상이라고 하는 상처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는 보면 작은 돌이나 모래 같은 게 박혀 있기도 하거든요. 이것들은 다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조직 속에 남아 있으면 상처가 만나서 이제 회복되는 걸 방해하기도 하고, 결국 그대로 남아서 이게 타투처럼 남을 수가 있습니다. 검은 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되도록 다 제거를 하는 게 좋은데, 1차적으로는 물로 이제 씻어내리는 건데, 가까이에 깨끗한 물이 있다면 그 수압을 이용하셔도 좋고, 조금 더 도구가 있다 그러면 주사기를 이용해서 압력을 세게 분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씻겨나가지 않는 것들은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해서 싹싹 닦아주시면 잠깐은 아파도 나중에 깨끗한 상처를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구급함이 있다고 그러면 그 안에 생리식염수를 담고 있을 텐데, 그것들로 세척하시면 더욱 깨끗한 상처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찢겨진 상처 같은 경우에는 결국 봉합을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해야 되고, 방문하기 전까지 우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소독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런 구급함 하나 정도를 좀 갖추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삐거나 이랬을 때 이 구급함에 있는 여러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운데 몇 가지 좀 꺼내 봤습니다. 이런 상처에 많이 요새도 쓰시는, 꼭 뭐 어느 것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뭐 메디폼, 듀오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때로는 이렇게 거즈와 접착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도 있고, 잘 아시는 거즈 형태로 그대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세척하는 거를 따져보면 이런 과산화수소수가 있고, 아니면 아직도 빨간 약으로 오해하시는 이 포비돈 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기본적인 세척으로서는 우리의 목적은 되도록이면 조직을 살리는 세포는 살리면서 이 상처를 나쁘게 하는 더러운 것들은 제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떨궈내는 데 있어서는 깨끗한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어느 정도 안녕을 줘서 떨구게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은 깨끗한 부드러운 칫솔로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 주위에 묻어 있는 오염물질들, 그 안에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약을 쓰게 되는데, 이 과산화수소를 바르게 되면 이 과산화수소는 조직 내 카탈레이즈와 반응을 해서 거품을 막 만들어요. 그렇지만 얘가 그 두꺼운 딱지나 이 안을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부까지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실 소독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에 이제 피떡이 앉아가지고 잘 지워지지 않는 것들은 이 과산화수소를 이용하면 잘 지울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피가 나고 주위에 상처가 이제 그 응고가 돼버리면 달라붙잖아요. 닦아도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그럴 때 과산화수소가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알코올,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소독 효과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자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 알코올을 쓰지는 않고 보통 70%나 20%나 희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극도 있고 건조하게 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넓은 상처에는 잘 쓰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희석을 하면 많은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소독을 하는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그리고 빨간 약, 소독약이라고 하면 아마 이 빨간 약을 먼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빨간 약을 발랐던 기억이 많은데 굉장히 통증을 많이 주거든요. 그때의 빨간 약은 머큐로크로맥이라고 해서 수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판매가 되지 않고 지금은 포비돈, 그리고 잘 보시면 요오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은 뭐 여전히 빨갛기는 하지만 이 약을 바르게 되면 요오드가 나오면서 요오드가 서서히 방출이 되면서 소독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고서 바로 닦아내 버리는 거는 효과가 좀 떨어지고요. 바르시는데 조직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있을 때 안에다가 바르시면 조직을 살리려고 모여든 세포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깥에만 바르시는 겁니다. 이 상처 안에 세포가 있는 곳들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극이 없는, 아까 보여드린 이런 생리식염수나 물로 세척하시고 보여지는 것들을 제거하는 걸로 끝내고, 이런 포비돈 요오드는 상처의 바깥에 더 이상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퍼지지 않게 이 바깥에 바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안에는 들어가지 않게 상처 바깥으로 바르시는데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오염물질을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동심원을 그리는 겁니다. 상처 안에 들어가지 않게 유의하면서 상처 바로 주변부터 해서 그리고 점차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바르시면 안에 있는 거를 밖으로 끌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더 이상 안에는 들어가지 않게, 그러면 이제 이 주변이 깨끗하니까 더 이상 오염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오드가 서서히 나오면서 소독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닦아내시면 안 돼요. 꺼즈로 닦아내시면 안 돼요. 다만 이것들이 나중에 피부에 좀 착색될 수는 있어서 나중에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르신 다음에는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을 하죠. 그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폼 재질의 아니면 이런 하이드로겔 재질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금 흡수하는 층이 있는데 성분에 따라 조금 달라요. 메디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흡수하는 층이 더 두껍기도 하고 흡수할 수 있는 그 스폰지와 같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얇은 그 겔 조직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상처에 삼출물이 적을 때, 즉 이 상처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적을 때에는 이런 겔 재질의 재료를 쓰셔도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점을 빼거나 이게 작은 상처들 있을 때 요거 잘라서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화상이나 아니면 깊은 상처로 인해서 안에서 염증 물질이 많이 나오면 얘가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메디폼 같이 조금 더 흡수할 수 있는 층이 많은 걸로 덮어 두시거나, 또 그만큼 자주 갈아 주시게 되면 삼출물은 흡수하면서 안에서 세포가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습윤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드레싱 재료를 잘 골라 주셔야 되고, 삼출물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이런 거즈를 덮어서 해 주셔도 좋은데, 요새 보면 이렇게 그 거즈에 접착제까지 다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꺼내면 그냥 밴드 붙이듯이 그냥 붙이면 됩니다. 되도록 손을 닿지 않게 이렇게 종이만 잘 잡고서요, 이렇게 상처에 갖다가 붙이면 밴드처럼 아주 쉽게 상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드레싱 재료의 그 역할들은 상처를 보호하고 외부에서 균이 들어가지 않고 내부의 삼출물도 염증 물질들을 흡수를 해서 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이런 거즈 재료들이나 아니면 이런 듀오뎀 같은 하이드로겔 제제, 아니면 또 메디폼과 같은
흡수성이 또 높은 제재들로 선택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찰과상이 더 이상 출혈이 없다라고 하시면 거즈를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고요. 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런 듀오덤 제제도 수변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메디폼 제제도 아주 좋고요. 다만 화산과 같이 삼출물이 많을 때는 이런 하이드로겔 제제보다는 메디폼이나 다른 재료가 좋습니다. 여기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추가한다 그러면 이런 항생제 연고를 좀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항생제 연고 깨끗한 상처에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처가 열린 상처가 있고 오염 가능성이 높은 상처들, 그리고 화상과 같이 피부 조직이 벗겨져서 오염이 되면 안 되는 상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상 연고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거즈로 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 수분한 환경을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항생제로 주변에 이제 더러운 것들을 오염을 막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 항생제 연고를 바르시는데 너무 두껍게 바르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처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얇게, 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드레싱 재료를 위에 덮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즈로 된 거기 때문에 이걸 덮는다고 해서 그렇게 물이 많이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를 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봉합을 하거나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처에 병원을 가야 될까? 많이 벌어진 상처는 그냥 낫기에는 좀 어려워요. 물론 아주 얕은 정도의 작은 상처는 저절로 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포들이 모아만 주면 붙어요. 저도 작은 상처들은 그냥 밴드 붙이고 그냥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벌어지는 상처는 일단 봉합을 유지해서 상처를 모아주면 절단면이 굉장히 축소가 되니까 나중에 흉터가 더 적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벌어진 채로 두게 되면, 이렇게 벌어진 채로 두게 되면 이 사이를 새롭게 차오른 조직들이 채우니까 그게 다 흉이 되는 거거든요. 최대한 그거를 붙여주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봉합이라고 하는 거고, 실로 꼬매거나 아니면 본드로 붙이거나 아니면 테이프로 붙이는 것들을 병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찰과상인데 그 다친 부위의 부종이 심하지 않고 관절 부위의 움직임이 괜찮다 그러면 집에서도 상처를 치료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씻어내고 그 다음에 적절한 소독액이, 이런 알코올이나 아니면 포비돈으로 주변 상처를 소독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항생제 연고나 아니면 수분성 이런 제제, 드레싱 재료로 잘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갈아주시는 게 필요해요. 의사들이 보는 거는 이 재료를 매일 갈면서 상처의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심해가지고 삼출물이 많이 나오는지, 오염으로 인해서 조직의 염증이 빨갛게 진행이 되는지, 봉합이 잘 붙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데에 또한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 한번 붙였다고 두지 마시고 다음날 새 것으로 갈아주면서 상처가 좋아지는지 꼭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즈나 생리식염수나 이런 포비돈과 같은 작은 구급함을 집안에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